자, 수업 교재 드린 거를요, 이제 피십시오. 피셔서요. 자, 오리엔테이션 아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자면, 오리엔테이션 아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자면, 나는 수투라고 하는 과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요만큼의 개념을 이용해서 무한한 것을 그거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결하는 열쇠 꾸러미 하나 딱 던져주고서 가서 집에 문을 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진짜. 근데 이 최근의 추세를 보건데 최근의 추세 자체가 딱 그걸 요구하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학원 선생님들 돈 벌게 해주는 구조야. 완전 좋아. 진짜. 인간의 힘을 약간 빼는 느낌?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인강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 단계별로만 밟아 올라간다면 개념 가르쳐주는 인강을 듣고 완료를 한 다음, 유형 가르쳐주는 인강을 듣고 완료를 한 다음,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 뭐 현우진이나 뭐 이런 어떤 수능 강사들의 인강을 딱 들었을 때 진짜 걔네가 시키는 것만 싸그리 암기가 되고 내 걸로 만들면서 그래도 수능을 볼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상황 약간.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고를 하다 막히는 건 뭘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이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뚜렷이 보이는 막 벽이 생기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수투는 그런 식의 접근을 자꾸 해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방학 때 개념을 한 바퀴 싹 정말 정확하게 너네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학기 중에는 내용 설명보다는 문제 갖다 놓고 분석하는 훈련만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그 훈련이 계속 되면 수능까지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 수능 형태까지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학교 기출 분석을 해보면 고1 때의 그 모의고사 그 빈도가 뭐 한 30% 정도? 20% 정도 된다라면, 그것도 많은 학교가 많이 노출되는 학교가 30%야. 많지 않아. 근데 그게 만약 2학년, 3학년을 분석을 하잖아. 똑같은 학교를 5선고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2학년, 3학년은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그 빈도수가 나오는 4차원 비율이 한 50% 이렇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그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이야. 수원 수투로 가면. 특히 수투는 심해 그게. 그렇다면 지금 방학 때 내용 정리 싹 해놓고 학기 중에 유형 문제를 계속 기출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학기 중에 내가 그냥 사라고는 안 하겠지만 자이스토리 같은 거 그냥 하나 복사해가지고 편집해갖고 그냥 빈출 문제들만 편집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우리 내신 교재 외에 훈련을 시키면, 그래도 학교에서 특히 어려운 학교도 있잖아. 중앙고, 천안고 막 이런 그 약간 좀 문제 막 지 맘대로 막 내는 학교들도 얻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어. 작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그 출제 경향 분석을 했을 때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다른 반 같지 않고 선생님들끼리 그 평가를 해서 그걸 쓰거든. 쓰는데 그거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 분석표에 총평을 쓰는데 다른 반은 총평을 쓰는데 내신 교재에 있었음? 없었음 정도였거든. 근데 우리 반은 수업 교재에 있었음이 꽤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 내신 교재 외에 문제들. 특히 학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쌍용 같은 경우도 아마 수업 교재에는 있었는데 내신 교재 없었던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 내 기억에. 그래서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너네가 접하느냐가 사실은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가장 큰 지름길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학기 중에 하려면 방학 때 열심히. 자, 함수의 극한 한번 봅시다. 함수의 극한. 자, 이제부터 이 수2에 대한 이야기는요, 떠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우선 극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머릿속에 조금 담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극한의 개념은 딱 하나예요. 하나. 뭐냐 하면 유리함수. 그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가장 적합한 뭐 함수를 찾자 그러면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생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특징이 이런 특징이 하나 있었다. 보면 이 함수값 fx라고 하는 어떤 a를 넣는다고 하자. 자, a를 넣는다고 하면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었지. 그치? 정의역도 0이 없지만 치역도 0이 없었어. 그래서 얘는 0이 없었다. 그쵸? 그치? 근데 뭐 하냐면 얘가 점점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게 추가가 되는 부분이 수투야. 우린 그동안 막 계산을 해서 는 3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답이. 근데 얘는 우선 개념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는 3이 없어. 정확하게 3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지만 써. 이래서 어려워. 없거든. 없는데 쓴다고. 3이 아니거든. 아닌데 3이라고 쓸 거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약간 너네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3 아닌데? 근데 3이라고 쓴다니까. 막 헷갈리지? 그 개념이 극한이야. 내가 만약 이렇게 느끼면 돼. 내가 만약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 그럼 저쪽에 저희 천안시청 있잖아요, 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천안시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직 간 건 아니거든. 간 건 아닌데 얘가 지금 계속 갈 거거든. 함수값이 계속 갈 거거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니? X축에 붙겠지. 근데 붙는다고 했니? 안 했니? 우리 안 했지.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얘기를 하면 그건 뭐라고? 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됐어? 그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해.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 그때 그 가는 그 지점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겠음. 이게 극한이라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유리함수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점은 얘는 0은 절대 아니거든. 근데 얘를요. 자,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야. 이 표현에 대한 거는 만약에 얘가 x가 한없이 끝까지 이쪽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이 fx 값은 얼마가 되냐면 0이요라고 얘기를 한다. 특이하지? 0이 아니잖아. 분명히 0이 없다며 답이. 유리함수 할 때 했잖아. 0은 아니라며. 근데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대한 어떤 그 명칭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가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붙지는 않지만 걔는 그냥 우리는 0으로 볼 것이다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극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책을 좀 읽어야 돼 같이. 거기 박스 봐봐. 읽으면서 이제 지금 내가 떠든 게 이해가 되나 봐봐. 납득이 되나? 함수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다른 값이야. a는 아니야. 거기다가도 사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의미로 나중에 쓰일 거거든. 연산할 때 a와 다른 값을 취한대. 그러니까 a는 아니야 얘들아. 여기 봐봐 다시. 얘가 이 표현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쓸 거거든. x가 3 이렇게 화살표를 칠 거예요. 그 말은 x가 3에 가까워질 때라는 뜻인데 3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3은 아니야. 3.000000000001 뭐 이런 숫자들이란 말이야. 3은 아니야. 다른 값이야. 3 아니야. 근데 그 다른 값을 취하면서 그 3에 점점 가까워지면 얘가 함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함수 값도 어떻게 돼? 점점 어딘가로 가까워는 지겠지. 그쵸? 하지만 그 값은 아니라 그래서 그 가까워지는 그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글로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할 거야. 그 수렴이라는 단어도 처음 보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좀 제대로 해봅시다. 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여기다가 표현을 좀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함수가 여기에 이때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우리 이 y는 fx 그동안에 배웠던 것만 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x의 값이 어떤 특정 a 값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 함수 값을 fa라고 하자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 표현은 이 부분에서 건드렸던 부분은 이거거든. f에다가 a를 넣으면 만약에 얘가 뭐 k라고 한다면 얘는 k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것만 우리가 다뤄왔다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요 이 x 값이 a에 점점 가까워질 거래.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떤 값 x를 가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점점점 가까이 올 거라고. 근데 사실 우리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왼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함수 값은 함수니까 x가 점점 가까워지면 요때 함수 값은 여기였었고 요때 함수 값은 여기였었고 요때 함수 값은 여기였었어. 그 말은 이 함수 값 자체도 어떻게 돼?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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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얘로 점점 가까워지겠지. 다시 여기서 x 값이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함수 값도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로 오겠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지? 됐어? 요런 상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양쪽에서 한 곳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표현은 어떻게 하나 보자. 표현은요. LIM을 써요. 이거 리미트라는 거 LIMIT 그 리미트라는 거에서 세 글자 갖다 쓴 거야. 리미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요. 이 X 움직이는 녀석을 갖다 쓸 거야. X가 가까이 간대요. 어떤 특정 값으로요. 그러면 여기다가 A라고 써. 여기서부터 이 표현이 X가 A로 갈 때라고 읽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그때 그렇다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표현할 거야. 요 x는요.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됐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f의 a인 k로 가까워집니다 라고 쓸 거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상하다. 얘는 지금 0은 아니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딱 함수값이 하나 있으니까 함수값을 그냥 갖다가 툭 쓰시면 되는 거야. 그 읽어야 돼.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A에 가까워진대. A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여기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요 K값은요. 요거에 의해서 나오는 이 K값은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함수값 아니었어요? 얘는 요렇게 표현했을 때 이 K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극한 요렇게 움직여서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이 값은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근데 똑같은데요? 똑같죠? 그게 나중에 또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게 될 거야. 연속이라는 단원에 가서 이 단원에 가서 됐어? 똑같은 값이지만 사실 의미는 달라. 얘는 뭐라고? 함수값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왜? 여기다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 진짜 말 그대로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얘는 점점점 가까이 간다면 가게 되는 목적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두 개 구분해.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프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모양. 그러면 얘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는 c라고 하는 어떤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 상수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 a라는 값이 있어.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간대요. x가 a로 간대. 그러면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오고 초연이는 자고 그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오는데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돼? 변해 안 변해 지금? 안 변해. 계속 얼마야? 계속 c야 그지? 계속 c야 함수값은. 그때 fx 값은 얼마니? 이거 c 이렇게 쓰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fx가요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무리함수랍니다. 무리함수. 자, 다 수원에서 우리가 또 저것도 하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니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뭘 착각을 하냐면 가다가 결국엔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야. 이 함수는 또 헷갈리면 안 된다. 나중에 가서 또 미적 가서 또 헷갈려라 또. 얘는 숫자를 넣어가. 숫자 넣으면 가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 점점 가까워지냐 아니면 점점 커지기는 하니. 커지기는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아니야 우선. 이거 참고사항.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아니다. 왜? 점근선이 생겨버리면 뭐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 참고사항.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무리함수야.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라고 문제에서 주었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점을 찍어주진 않았어. 그냥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거라고. 아까 얘기한 열쇠 주고서는 구멍 찾는 거야. 딱 개념은 이거 하나 배웠어. 근데 뭐라고 나온다고? 함수 아무거나 하나 갖다 주고 거기다 이제 물어본다고. 야, x를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뭘 해야 돼? 아, x가 3이라는 녀석으로 가까이 갈 때 머릿속에 이 빨간색을 너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얘가 이렇게 모이네. 그렇다면 모이는 y값은 여기일 건데, 그럼 이 모이는 y값 얘는 지금 x가 3일 때 요 그래프 상에서의 그 값이니까 여기가 3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 2네 이렇게 될 거라고. 아, 그렇다면 이렇게 쓰겠지. 쓰는 거. 자, 어떻게? 리미트 x를요 3으로 보내면요 그때의 요 녀석 fx라고 하는 함수는요 극한값이 얼마니? 어디로 가고 있니? 라는 말이야. 어디로 가고 있니? 2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쓰시면 된다고.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중 특이한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가기 시작을 합시다. 찝어갑시다. 자, 뭘 찝어가냐면요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찝어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동안에는 우리 뭘 했었냐 하면 이런 거 했었거든. 얘가 나왔다 그러면 자신있고 당당하게 약분한다. 이거 이렇게 x-1 x 플러스 1 딱 써가지고 뭐해? 아, 얘네들 지워놓고 뭐야?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써왔거든. 됐어? 근데 왜 내가 수상하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선생님은 자꾸 살붙여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에서 나를 헷갈리게 하니까 필요한 것만 싹 얘기하지. 다 이런 것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뭐냐 하면 야, 이거 하기 전에 우선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x-1이 분모거든. 근데 분모가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 갖고 있거든. 뭐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써있는 순간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x는 1이 아니에요 라는 게 머릿속에서 들어있어야 된다고. 왜 들어있어야 되나 봐봐. 이 똑같아 계산은요 x-1이 있고 여기가 x-1에 x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요. 우선 원래 원칙적으로도 여기에 x-1을 썼다면 x가 1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걸 생각을 못했다 치자. 못했어.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할 거 아니니? 약분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니? 약분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야? 사실 나눗셈이거든. 나눗셈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x는 1이 아닙니다는 단서가 없다면 여기서 약분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1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걸어놓고 시작하면 이제 약분할 수가 있어. 왜? 얘가 0이 아니거든. 1이 아니니까 0이 아니라고.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내면 어떻게 해요? 1.0000003? 어차피 그래도 1은 아니잖아. 이거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약분 가능하다고. 숫자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함수를 만약에 그려보자고. 함수를 그리면 x 플러스 1은 우리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근데 특이하게 아까 뭐라고? x가 1은 아닙니다. 그랬지? 그러면 정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x가 1일 때는 원래 같으면 2를 가져야 하나 여기가 없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봐봐. 그러면 자, 첫 번째 f의 1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f의 1은 얼마니? 얼마야? 이거 뭐라고 얘기해? f의 1은 얼마니? 뭐 물어보는 거니? 자, 첫 번째 내가 좀 살을 붙여줄게. 함수값 물어보는 거야? 극값 물어보는 거야? f의 1은 얼마니? 함수값 물어보는 거지. 답은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 정의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정의역이 1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됐어? 근데요 두 번째 잘 봐. 여기가 중요해. 리미트. 자, 그래 1은 아닌 거 알겠다. 자, x를 1로 보내봅시다. 요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x는 1이 아닌데 거의 1인 애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x를 1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게 1은 아닌데 거의 1로 보내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x가 1로 보낼 때
그때 fx 값은 얼마니? 물어봤다. 뭘 찾으라는 얘기야? 극한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1로 보냈어. 얘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얘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우리 근데 극한 값은 뭘 얘기한다고? 최종 목적지를 얘기한다며. 그 얘가 가까이 오면 함수값도 점점 가까이 와. 이쪽에서도 함수값이 점점 가까이 와. 어디로 가까이 와? 2로 가까이 오지.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아, 얘 2예요 라고 쓸 수가 있다. 됐어? 요게 함수값과 극한값의 가장 절대적인 차이이기도 하면서 극한값의 개념을 품고 있는 내용이야. 됐죠? 됐어? 요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 아까 이 그래프로 재활용하자.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고? y는 x분의 1 그래프라고 그랬어. 그죠? y는 x분의 1 그래프야. 그러면 봐봐. 얘가요. x값이 어떻게 되면 x값이 점점 x값이 점점 커지면 방향을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극한값은 이렇게 목적지에 대한 표현을 했어. 얘 목적지가 있냐 없냐? 모르지, 그지? 그래서 점점점 커지면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 메비우스의 띠 모양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걔를 무한대라고 할 거야. 인피니티. 근데 우리는 무한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점점점점 x값이 점점점점 작아지면 이 작아진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쪽이라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방향이 반대예요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붙여줄 거야. 양sun수의 개념보다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극한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함수가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리미트 x를요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이때 fx 값은 어디로 갑니까? 이 얘기거든. 그럼 얘가 점점점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는 어디를 따라서 가니? 어디로 가니? 어디로? 점점점 어디로 가? 낮아지지. x축에 붙겠지. 근데 이 함수값은 뭐야? 이 y값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제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됐어? 또 하나.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의 값은 어디로 갑니까? 얘 역시도 제로로 갑니다. 근데 얘는 커지면서 가잖아. 그죠? 됐죠? 됐어?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또 하나 합시다. 그러면 만약 이건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요 0으로 간대요. 야, 이 돼지들아 일어나. 여기 지금 봐봐. 문제 안 풀고 막 이런 내용 얘기하면서 떠드니까 막 죽겠지 그냥. 자, 봐봐. 빨리 이거 봐봐. 방금 전에 이거 했어. 무한대로 보내고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해보자고? 이거 해보자고. 이거 0으로 보내봐.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총망라해서 얘를 0으로 한번 보내보자고. 그 말은 뭐겠어? x가 0으로 갈 거니까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올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y값 찾을 때 주로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래프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여기서 안쪽으로 몰리면 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거든. 오다 보니까 지금 어디 가냐? 위로 솟지. 어디까지 갈까? 최종 목적지만 찾으면 돼. 극한값은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f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올라가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틀렸어요. 이래서 극한이 점점점 살이 붙고 어려워지는 거야. 잘 봐. 왜 틀렸냐면 야 봐봐라 0으로 간다며. 0으로 가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냐? 떨어지고 있지 바보들아. 오 그치? 그래서 뭐 할 거야? 이 왼쪽과 오른쪽이 방향이 다르잖아, 그지? 결과물도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요 이 뒤에다가 옛날엔 앞에 붙었었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어. 헷갈리니까 애들이
부호처럼 보여서.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던지요,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두 개를 나눠봅시다. 그럼 만약 지금처럼 x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가 붙은 게 과연 뭘까? 플러스가 붙은 건 과연 뭘까? 플러스는요, 큰 쪽에서 오는 거예요. 양의 방향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극한. 오른쪽에서, 양의 방향에서 오는 애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리밋 x가 0인데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할 거야?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그래프에서 보면요, 우극한은요 오른쪽에서 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고 있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아까는 0에 가까워지면 어떠니?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누구는 올라가요 얘기할 수 있고 누구는 내려가요 이렇게 할 거냐. 그럼 답이 다르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모두가 똑같은 답을 얘기할 수 있지. 오른쪽에서 오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올라가요, 무한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왼쪽에서 오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뭐야? 밑으로 내려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럼 잡아,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해서 써보자. 방금 전에 무한대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자, 요 상황 그대로에서 그럼 리미트 이번에 x를 0으로 보낼 건데 오른쪽에서 옵시다. 우극한이야. 그럼 이때 fx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무한대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됐어? 정해진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이 경우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렴이라고 아까 했던 그 단어하고 이 발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발산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그러면요 리미트요 x가요 0에 마이너스 좌극한이면요, 왼쪽에서 오면요, 요때 fx 값은 어떻게?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무한대인데 방향이 반대요, 또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무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어? 얘 역시 뭐야? 발산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까 전에 봐봐라. 얘는 여기서 오든 같은 값이지. 그래서 우리 당당하게 2억 이렇게 썼잖아. 그죠? 2억 썼잖아. 그러면 봐봐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으니까 얘도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해볼까? 구분을 해봅시다. 구분을 해서 다시 만들어 볼게.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였고 이렇게 생긴 함수였단 말이야. 그러면 자, 리미트 x가요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와볼까요? 얼마니? 오른쪽에서 와볼까요? 2네. 맞지? 2야. 그럼 만약에 얘를요 리미트 x가요 왼쪽에서 좌극한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랬더니 값이 얼마야? 2네. 왼쪽에서 오면요 어디야? 2네. 그치? 얘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 있습니다,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근데 지금 얘는 왼쪽 오른쪽 무한대라는 거 자체가 값이 아니잖아요. 만약 값이라고 쳤을 때 두 개가 다르죠? 그럼 이때는 극한값은 없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지금 또 들어줄게. 자, 하나하나 연결해서 가고 있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보여줄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좀 보여드릴게.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자, 그림으로만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지점이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쓸 거냐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근데 오른쪽에서 오겠대요. 요때 fx 값 찾아봐. 얼마 나오게? 그림으로 fx 값 얼마 나오게? 극한값. 자, 우극한이야 플러스야? 오른쪽에서 온다고? 오른쪽에서 오면은 조연아 얼마 나오게? 1 나오지. 높이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가장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1이죠. 얘가 1 나옵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서 옵니다. 왼쪽에서 옵니다. 왼쪽에서 올 때의 fx 값은 얼마입니까? 그랬단 말이야. 왼쪽에서 점점 1쪽으로 가까이 간다. 누가 1쪽으로? x 값이 1쪽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x가 1일 때 딱 멈추면 됩니다. 어디서 멈췄나요? 2에서 멈췄죠. 그러니까 이때 극한값은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답인데 근데 문제가요 선생님 얘를요 그러면 아까 썼던 것처럼 x는 1로 갈 때 fx는 얼마니? 뒤에 지금 부호가 있냐 없냐? 없죠. 극한값을 찾으란 얘기야 실제 극한값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어요 얘기해요. 근데 이유 알겠어?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구해 주셔야 하고요. 근데 뒤에 아무런 숫자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뭐겠어? 양쪽을 다 보세요. 근데 다 봤을 때 같아야만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요거까지 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얘는 극한값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걸 붙여줬잖아. 뭐라고? 우극한값. 좌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 우극한값이라고 굳이 찾자면 얘 뭐한대요? 좌극한값이라고 굳이 찾자면 마이너스 뭐한대요? 그럼 얘는 위아래가 다르니까 극한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제 4번 갑시다. 예제 4번. 지금 아마 설명은 뒤에 것까지 다 했을 거야. 자, 그럼 예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자, 너네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이 얘기야. fx는 x 제곱분의 1. 이거 푼 적, 니네 본 적 있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문제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려? 그리라고 시키나니까. 그래서 요 수투의 중간쯤 가면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서 개형은 뭐냐면 대충 그린 그림이거든. 그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줘.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얘가 대충 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x제곱 분모에 있는 그 x값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수가 지금 1차가 아닌 이런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수투에서도 못 그려. 왜냐면 미분이 안 돼서 못 그리는데 이거 미적분 가야 미분을 하거든. 그래서 못 그리는데 그냥 얘는 주로 극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하는 교과서에도 있어. 그 얘는 그럼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이게 그림 없이 그냥 식으로 풀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는 하거든. 근데 식으로 만들어도 안 나오는 걸 어떡할 건데. 자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x가 양수인 부분은요 그냥 x분의 1이랑 똑같아. 단지 뭐야?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분의 1 나오고 3 넣었을 때 3분의 1 나오고 4 넣었을 때 4분의 1 나오는 게 1 넣었을 때 1분의 1 나오고 2 넣었을 때 4분의 1, 3 넣었을 때 9분의 1, 4 넣었을 때 16분의 1 함수값이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똑같은 개형을 띠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띄어요. 이런 모양을 띱니다. 유리함수 같이. 그 마이너스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는요 그대로 마이너스를 넣는다고 해도 제곱이 있으니까 똑같지 플러스일 때랑. 그래서 얘가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랬어? 극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함수들이야. 그동안에 안 배웠지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보낼 때에 0으로 갈 때에 fx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 합시다. 한글로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x가 0으로 갈 때에 극한을 조사하세요. 지금 문제처럼 4번.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극한을 조사하세요. 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또 나왔어요. 조사합시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아마 어딘가에서 수투를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행이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고 개념이거든. 너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안 하는 것 중에 단 이런 거 있잖아. 단 그거랑 비슷해. 학교에서 개념 설명하면 내용은 다 듣는데 조사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면 그냥 듣고 흘리거든.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간다고. 근데 내신엔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시고 극한값이 있다라면 수렴한다라면 그 값이 얼마인지를 서술하세요 라는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청수나 뭐 이런 데 설화나 뭐
청수나 이런 데는 100% 나올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실제로 조사하시오라고 하는 게 뭘 너네한테 요구하는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 단어를 찍어주는 거야. 이 조사하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한 걸 하라는 얘기야. 방금 전에 뭐 했지?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가 존재하고? 방향이 존재하고 왼쪽 오른쪽에 방향이 존재하고 어떤 때는 방향이 딱 맞아가지고 맞아요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방향에 따른 값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극한을 조사하세요라는 뜻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게 뭔지 보고 오른쪽에서 오는 게 뭔지 보고 두 개가 같은지까지 보세요라는 얘기야. 조사라는 말은 오케이? 이걸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뒷단원이 연속이에요. 지금 1단원은 극한이고 연속 단원에서 연속성까지 조사하세요가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는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도 그 개념이 쓰여요. 자, 그럼 조사하세요. 그래서 조사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줘야 하는 거냐 하면 왼쪽과 오른쪽일 때를 구분하셔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고 그 본 게 같으니까 하나의 값으로 갑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 그냥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봅시다. 이제 6번에 있는 그 함수는요. fx가 x세제곱이라는 함수야. 이게 수하에서는 등장을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애들이 그냥 훅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뭐 언급을 안 하면 함수 자체를 몰라. 함수 하나만 암기하자. 이렇게 x세제곱 기본형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2차 함수 반쪽아리를 뒤집어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야. 이거를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오케이? 여기 숫자가 만약에 2, 3, 4, 5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함수는 x 앞에 숫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숫자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기울기가 쓴다고 높이 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생겼대. 됐죠? 그래서 뭐 극한 조사하시는 분 네가 읽어보면 알 거고 넘어가. 그래서 지금 좌극한 우극한 설명 박스 보시면 이따가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할 거야. 그게 방금 전까지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 봐야 돼, 소연아. 설명 깔끔하게 써놨다고 또 이제 또 영상 보고 있어. 또 fx가 절대값 x분의 x입니다. 사실 여기 뭐 극한값의 존재 여부, 극한의 존재 여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함수 자체를 니네가 이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 이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감이 오냐? 이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x 절대값 분의 x 그림이 그려지냐 머릿속에? 그려지니 안 그려지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 그려져? 와우! 미대야? 상상한 거야? 뭐 어떻게 그려져? 그렸어? 클 때랑 잡을 때 그치? 그게 필요한 거야, 클 때. 그렇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그래서 중학교, 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함수 배울 때 제일 먼저 뭐 가르쳤어, 너희한테? 범위 쪼개는 것부터 가르쳤는데 다 까먹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랑 0.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를 따져주셔야 되지? 아니지. x가 0일 때도 따져주셔야 돼. 근데 x가 지금 0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없죠. 분모니까 이때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큰 거 작은 거만 볼 거야. 큰 게, 클 때는 절대값 x가 뭐니? x로 나올 거고,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뭐야?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식에다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귀찮아서 그동안은 안 하고 빨리 푸는 방법 없나만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하다고. 얘가 여기다 x 집어넣으니까 이거 얼마 나와? 아, fx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때 f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됐어?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봐봐. 자, 우선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된다 그랬어. 그거 염두에 둔 상태로 양수일 때는 fx가 1이야. 상수함수네요. fx가 1이에요. 자, 0은 포함 안 된다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크게 치셔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0일 때 포함 안 된다 그랬으니까 크게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됐어? 요렇게 생긴 애라. 엠미,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해. 뭐가? 불연속인 함수들. 다시 이야기해서 뭐? 잘라져 있는 함수들이. 그래서 예전에 이번 기말고사 볼 때 천안고 기출문제 중에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1대1 대응 문제 찾는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가운데 함수 뒤집어 놓고 불연속인 함수 가운데 양쪽이 끊어져 있는 함수가 나왔지?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선생님이 억지가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한테 문제를 풀리기에는 좀 문제에 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다만 그때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요거랑 높이가 맞고 이렇게 그려지는 뭐 이런 그래프. 이런 1대1 대응 나오거든. 뭐 아무튼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걸 이제 여러 데서 따져줘야 돼. 수준까지 배운 애들이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왜? 그래프가 잘라져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선입견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잘라지면 안 되라는 선입견이 사라졌으니까. 짬재기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제 얘를 극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라.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제 리미트 뭐 할 거야?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프가 쪼개져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 애초에 뭐 했어? 쪼갰잖아. 그때 뭐가? fx 자체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0으로 보낼 때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값을. 뭐 여기다가 이제 fx의 값을 집어넣을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얘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표현으로라면 fx는 요렇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프가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 값이요 양수면 x 값이 양수면 이 그래프를 따라갈 거고 음수는 이 그래프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썼어? x가 0으로 간대.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0은 아닌데 0에 제일 가깝게 가는 거고 얘는 절대로 0은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이래요. 그 말은 요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도 요 말은 뭘 얘기하냐면 x 값이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 x 값들 중에 하나는 0.000001을 얘기하는 거지.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 0.00000001일 때의 함수값을 뭐랍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값은 이때 fx가 되면 요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x가 0보다 큰 거. 얘는 어디 들어가 있네? 여기 들어가 있는 애지. 뭘 갖다 써야 돼? 얘를 갖다 써야 돼.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이요. 됐니? 그래프상으로 봐도 오른쪽에서 온다면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올 거니까 어디로 가 있어? 1로 가고 있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잘 봐. 아직 이해 안 되는 애들 있어 보니까 눈초리가 x가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fx 값은 얼마니? 자 지금 fx는 x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거 아니야. 숫자를 집어넣는데 0에 좌극한을 집어넣으래. 그 말은 뭐겠어? 0보다 조금 작은 어떤 수를 넣으라는 얘기야. 0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는다고. 그 조금 작은 값은 여기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됐어?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라고. 그러면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됐어? 자, 극한 조사하라 그랬어. 조사를 할 거니까 이걸 바라봤을 때 조사를 할 거니까요. 자, 지금 좌극한하고요. 우극한이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가 않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이해됐니요? 됐어? 자, 뒷장. 자, 그거 이제 극한 성질만 정리하고요. 우리 얘를요 쉬었다가 와서 실제 문제를 보면서 극한에 대한 거를 맛을 봅시다. 여태까지 나온 얘기는 진짜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두 문장에 대한 설명을 1시간 내내 떠든 거예요. 정작 시험 문제에 나와봐야 한 문제, 맨 앞에서 두 번째 문제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이게 녹아들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앞으로. 자, 그럼 거기 성질 2번에 뭐 성질에 박스만 좀 봐봐요. 박스.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나 봐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수학 범위를 벗어남으로 생략한다.
이게 요 부분이 이번 그 수능 22번을 사교육을 걱정하는 새끼들 있지? 그래서 사걱새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이게 교육과정 외의 출제 범위입니다라고 언급해놓은 대학과정들이 있어. 궁금하시면 네이버 뉴스 찾아봐. 보면 사교육을 걱정하는 뭐 어떤 그 분들이 사국세 멤버들이 22번이 이번에 출제에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그 부분이 뭐 예전에 우리 했던 무함수 기함수 표현법 있지? 그런 것처럼 어떤 뭐 함수 방정식이라고 뭐 얘기하는 뭐 어떤 대학 과정에 그 내용들이 있어. 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들먹이면서 이런 이유로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하겠거든. 근데 그 파트랑 연결이 좀 되는 실제 대학 과정인 얘네들 정확하게 증명을 하려면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밑바닥부터 파고 올라와야 되는. 그래서 그 밑바닥부터 파고 올라오는 걸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밑바닥이 또 다른 지식을 또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 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느낌만 잡는데 느낌을 한번 잡아보자. 거기 봐봐. 느낌은 되게 쉽게 잡아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값을 갖는데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값은 베타라는 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다고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fx라는 함수 앞에 k배 k배가 되면 걔는요 결과값도 k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그 괄호 1번 괄호에다가 여기다 써놔 k배라고 그냥 써놔 k배라고 써놔. 얘를 몇 배, 2배, 3배, 4배 해도 얘는 그냥 결과물도 2배, 3배, 4배 하면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a로 갈 때 fx, gx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얘를 뭐 할 수 있다? 쪼개서 따로따로 쓸 수 있더라. 그냥 납득은 되지 그지? 됐어? fx라고 하는 함수, gx라고 하는 함수가 더해져 있는 상황을 극한값을 찾을 때 각각을 따로따로 극한값을 찾아도 된다고. 자, 얘를 그냥 들어줄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라고 생겨있는 이 함수에 대한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찾고 싶잖아. 그럼 이거를 요걸 먼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1일 때의 값을 찾아도 되고 되고 아니면 얘를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x제곱이 1일 때의 극한값하고 이 x의 1일 때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대학 과정에서 증명을 안 한다 그러냐면 x제곱 플러스 x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0일 때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성질은 이게 나눠서 쓴대. 근데 x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이게 x제곱이거든. y는 x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두 개 합치면 얘가 같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그래프 합성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막 포함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고등과정이 아니고. 됐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라?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함수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걔를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 따로따로 떼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게 두 번째 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 번째요. 거기 별표 쳐놔.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애들이 조금 좀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곱하기조차도 쪼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내용 설명, 이거 문제 풀이 하면서의 그 어떤 느낌을 잡는 건 조금 이따가 하자고 2교시에 너무 졸리니까. 그래서 3번은 곱해져 있는 것도 따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더라. 네 번째 뭐야?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거, 분수로 되어 있는 것도 따로 갖다 붙여도 되겠습니다. 단 b가 베타가 0이 아니다는 건 당연한 거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는. 됐어요? 이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면서 오늘은 여기 극한값 미정계수까지 얘기를 하면 아마 극한이 다 끝나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별게 없어. 1시간 딱 떠들면 한 단어값 이게 싹 다야. 좀 쉬어. 졸려 죽어.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를 좀 이제 이런 거예요. 함수의 이제 극한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됐어? 그럼 우선은 첫 번째 얘를요 성질이 나온 방식대로 해봅시다. 귀찮은 것부터 하는 거야. 안 쓸 방법부터 얘기해줄게. 안 쓰는 방법부터 나중에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이라는 것하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1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따로 떼서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된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러면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 우선 얼마인지를 찾겠지? 그래놓고 2로 가까이 간다라면 어디로 갑니까를 찾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고 이거 4가 나옵니다 라고 찾을 거야. 그 다음 얘가 x가 또 2로 가는데 함수는 y는 1이래. 그럼 y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2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 극한값이니까 2일 때 왼쪽 오른쪽에서 오면 똑같이 1로 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얘를 1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 됐어? 또는 이게 지금 요 자체로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x제곱을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1이야. 그랬을 때 x가 2니까 2일 때 함수값을 보면 요렇게 갈 거니까 요때 요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잖니. 이제 2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는 5거든. 답을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5가 나오나 이렇게 풀어서 5가 나오나 똑같더란 말이죠.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쓰는 방식을 얘기해 줄게. 실제로 쓰는 방식은요. 첫 번째 단계, 얘가 다항함수인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다항함수인지를 확인을 해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수투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만 다루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단원이 존재하는 거야. 다항함수 이외의 함수를 다루고 싶어서. 그래서 미적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항함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잘 봐봐. 아까 전에도 했던 걸 잘 기억을 해봐. 애지간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다 뭘 했냐면 결국에 뭘 찾았지? 그 x값에 따른 함수값을 찾아놓고 그쪽으로 모이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뭘 찾는 거랑 똑같아. 함수값이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 그지?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항함수인지로 확인하시고 다항함수가 확인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함수라면 뭐 한다? x가 2로 간다 그러면 이 집어넣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값이 얼마야? 5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이렇게 길게 걸렸던 거야. 왜냐면 이제부터 겁나 쉬워. 이제 막 하면 돼. 막 하면 돼. 그냥. 볼래? 막 해볼까? 10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5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뭘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5x 플러스 3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따로따로 확인을 하실 거란 말이지. 그렇죠?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뭐 할 거야? 얘를 또 x제곱 그래프, x그래프 마이너스 2로 쪼개서 사실은 쓸 거라고. 이 얘기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면 나중에 쪼개야만 하는 상황이 또 오거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보건데 다항함수임이 확인이 되면 자, 다항함수를 왜 확인하냐면 다항함수 그동안에 너네가 배웠던 거 생각해봐. 사실상 함수라는 것 중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야. 왜? 우리 저학년 때부터 배우잖아. 그 말은 이상한 엄한 것들 다 뺀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 우선은 잘라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어딘가 끊어진 게 별로 없어. 그죠? 두 번째, 1차 아니면 2차만 배웠어. 그지? 조금 더 배워서 3차를 배우긴 했지만 그건 이제 뒷단원 얘기고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사실은 그래프 개형을 다 배웠고 범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리함수도 이렇게 생겼고 선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지? 그 구간 안에서는 선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집어넣어서 답 찾아도 무리가 없다고요.
그래 여기 집어넣어봐. x에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입니다. 됐어요? 그냥 성질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 정도만 아시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다항함수인만 확인이 된다라면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답 찾으라고. 됐죠? 이게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됐니? 자 이제 집어넣어 보자고. 또 연습 삼아 집어넣어 보자. 집어넣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x제곱 플러스 x가 있다라고 합시다. x제곱 플러스 x가 있다라고 합시다요. 자 얘의 극한값을 찾으래요. 얘의 극한값을 찾으래. 이거 어떻게 할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맞아?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집어넣을 수 있냐? 그게 문제. 이거 집어넣을 수 있니? 없죠. 집어넣을 수 없죠. 이유는 분모가 0이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존재를 해요. 자 봐봐. 방금 전에 요렇게 생겨있는 애들 있잖아. 그치? 요렇게 생겨있는 애들. 얘는 어떤 값이 존재를 하지. 분자분모 따로따로 보더라도 전체를 보더라도 논리적 오류가 전혀 없죠. 근데 이 함수를 보니까 이 함수를 쓰기는 이렇게 쓰거든. x로 약분하면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x 더하기 1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니? 아니라는 거지. 왜? x가 0일 때가 정의가 안 돼 있거든.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이 자체가 그냥 이 함수야. 그러면 이 함수 오류가 있니 없니 지금 상황에서? 있는 함수지, 그지?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 오류가 있는 함수잖아. 만약에 0을 집어넣는다면 오류가 생기는 함수지. 그 오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집어넣어서 오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자, 분모 얼마야? 0. 분자 얼마니? 0. 이게 하나의 꼴이에요. 얘네들 우리 이런 꼴들을 우리 이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얘기해요. 아 반대되는 말.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정해져서 값이 나오는 애들을 정형이라고. 그냥 딱 떨어진 애들. 근데 이건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그죠? 오류가 난다고. 오류가 나는데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형 중에서 0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런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음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0분의 0꼴. 이런 경우에 풀이법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풀이법 이래봐야 별건 없어. 그냥 이 풀이법은 뭐냐면 얘의 풀이법은 식을요 정리하거나 변형하는 게 이 문제 이렇게 생긴 녀석의 풀이법이에요. 그러면 변형하거나 정리를 한다는 개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x가 0으로 간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x는요 0이 아닌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첫 줄이 뭐였어? 첫 줄이 뭐라 그랬니? 뭐라 그랬어? 첫 줄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 첫 줄에 뭐라고 해놨어? 내가 줄치라고 했던 게 뭐였어? 다른 값을 가지는. 오케이. 이래서 수투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뭐 하나 그 조그마한 말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달라져. 됐어?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x는 0이 아니야. 0일 수도 있어요가 아니야. 0이 아니야 무조건.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 가능해 안 해? 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아까 대입했으면 그럼 이거 부정형이 아니네요? 내가 뭐라 그랬니? 애초에 값을 집어넣는 건 뭐야? 원래 그렇게 풀라고 낸 거라 그래서 아니면 그냥 집어넣어서 푼다라 그랬어. 그냥 집어넣어서 풀 뿐이지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하려면 성질 이용해서 다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좌극한 우극한 다 보고 효를 해야 된다고. 생효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그걸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 왜 다항함수니까? 근데 얘도 다항함수니까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데 문제는 거기서 오류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 그것들 중에 첫 번째 꼴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0분의 0꼴. 음꼴이라고. 그럼 이럴 때 풀이법이 어떻게 된다고? 우선 식정리되는 게 있나를 살피라고요. 그럼 식정리되는 게 있나를 살폈더니 이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위아래를 약분을 해서요. 이게 뭐처럼 보여? x 더하기 1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을 실제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함수값은, 극한값은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0일 때 정의가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또 아까 거기서 또 고래고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x 플러스 1이 여기가 이제 1이 있는데 1 마이너스 1인데 0일 때 여기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자, 근데 0으로 갈 때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지. 그럼 얘 극한값 있어 없어? 있잖아. 극한값은 잘 생각해봐. 좌극한값 1이야. 1로 가 최종적으로. 우극한값 최종적으로 1로 가. 함수값은 있어 없어? 구멍 뚫렸으니까 없어. 하지만 극한값은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답 내는 것처럼 내도 된다고. 어떻게 하면? 식을 정리하고 변형해 놓은 상태라면요. 됐어요? 됐어. 자, 두 번째. 하나 더 연습을 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루트에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줄게. 자, 극한값을 찾을 때는요. 무조건 뭐 하냐면 대입을 해서 체크를 먼저 하는 거야. CHECK가 체크냐? 대입을 해서 체크를 먼저 하세요. 얘가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오케이? 집어넣으라고 무조건. 오케이? 이 밑에 x. 애초에 시작부터가 찜찜하다, 그지? 0. 위에 0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얼마? 2지? 2 빼기 2니까 얼마니? 0. 요거야. 됐죠? 그랬을 때 뭐 하라고? 식을 변형하거나 정리하시라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배움에 있어서 루트가 있는 것에 처리는 항상 어떻게 했지? 루트가 있는 것의 처리는 어떻게 했니? 유리화. 그동안에 분모만 했는데요? 분자여도 상관없어요. 분자여도 상관없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4에 플러스 2를 위아래에다가 곱해 주겠다는 이야기. 요래. 해볼까? 계산을 해볼까? 좀 잘 봐. 아직 여기는 이제 건들면 안 돼, 아직은.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다 이걸 곱했어. 그럼 얼마 나오니? x 플러스 4에 위에 거 제곱해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나왔다, 그지? 됐죠? 그 다음, 분모는 어떻게 돼? x가 있고요. 루트에 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 맞니? 됐어? 그러면 이건 얘네끼리 없어지고 이거 없어졌어. 그래놓고 마무리 정리를 해서 식을 한번 훑어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루트에 x 플러스 4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어. 오, 답 나온다. 얼마? 4분의 1. 됐어요? 됐어? 이게 뭐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대입했던 그 방식으로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녀석들,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들 중 답을 넣어봤더니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 0분의 0꼴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풀이법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아휴, 힘들다, 그죠? 자, 하나 더 정리해. 빨리 1분 2분 줄게. 빨리 정리해. 뭔가 뭐 적어 놓을 거나 체크해 놓을 거나 이런 거 됐나요?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12번은요. 지금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제목 하나 붙여놓으세요. 지금 방금 전에 11번에다가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으냐면 이거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꼴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11번에다가는 꼴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은요. 12번은요.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 12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놓고 우리 정형과 부정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읍시다. 정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분의 0, 답은 0인데 3분의 0 뭐야? 당연히 0인 거지. 2분의 1, 근데 2분의 1 그냥 당연한 거지, 그지? 뭐 이런 건데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0분의 0 이런 꼴이란 말이야. 0분의 0. 자,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줄게. 헷갈릴 수 있고. 헷갈리겠지만 헷갈릴 수 있어서 얘가 설명을 해줄게. 개소리야, 그지? 헷갈릴 수 있지만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준다고. 웃으라고 한 건데 형이 웃지도 않고 씨. 자, 완전 개싫어. 웃으라고 한 얘기도 웃지도 않고. 저 뭐야 저 표정? 저 썩어가는 표정 뭐야? 자, 봐봐. 얘 0분의 0꼴이라고 했잖니. 이거 0일까? 이제 막 소문난 같은 느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0일까? 방금 전에 그랬잖아. 0분의 0꼴이라며. 0이니? 0이다. 손 들어봐. 0이다. 아, 이거 0이다. 0이 아니다. 그럼 뭔데? 0이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무한소라는 개념이야. 아까 무한대 했지. 무한소. 한없이 작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 이게 이것까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막 그러니까. 그냥 꼴 한 거야. 애매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왜 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이 부정형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야. 자, 봐봐.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얘를 0으로 보낸다며. 0은 아닌 0에 가까운 어떤 수로 보낸다며. 그러면 얘도 그렇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누가 더 0에 가깝니? 이런 거야. 밑에 게 예를 들어서 0.3이다. 근데 위에 게 0.1이야. 요럴 때의 값이랑 밑에 게 0.1인데 위에 게 0.3일 때의 값은 같은 값이니? 아니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니? 아니죠. 하나는 뭐야? 분수야. 그치? 3과 1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이잖아. 뒤에 건 뭐야? 1분의 3이잖아. 그러면 뒤에 거는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 같아 보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밑에 값이 이렇게 간다고 해요. 밑에 값이 3, 2, 1, 0 이렇게 가고요. 얘는 뭐 이 위에 값은 뭐 17, 6 뭐 이렇게 막 되게 17, 17,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이 있다고 했을 때 값이 달라진다고. 근데 소에서는 좀 말하기가 헷갈려. 그래서 대로 간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간 거야. 이렇게 합시다. 분모는 1, 2, 3, 4, 5, 6, 7, 8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자. 분자는요 1, 4, 9, 16 제곱씩 커져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은 점점점 커지는 값일까? 그죠? 맞죠? 맞죠? 맞지? 맞아? 자,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분모는요 1, 4, 9, 16 커지고요. 분모는 분모대로 지금 커지고는 있어. 자, 분자가요 1, 2, 3, 4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점점 커질까 점점 작아질까? 작아지죠. 근데 두 개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니? 두 개 다 점점점 커지는 것들끼리의 분수잖아. 맞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둘 다 커지는 거야. 밑에 것도 커지고 있고 위에 것도 커지고 있다고. 그죠? 단지 밑에 게 1, 4, 9 제곱씩 커지고 위에가 1, 2, 3, 4 커지느냐, 또는 밑에 게 1, 2, 3, 4 커지고 위에 게 1, 4, 9 제곱으로 커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각각만 놓고 봤을 때 밑에 건 밑에 거대로 커지고 있고 위에 건 위에 거대로 커지고 있다고. 맞죠? 근데 값이 완전 다르지. 하나의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다라면 그냥 말하면 되거든?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위에가 더 커지는지 밑에가 더 커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그래서 부정형인 거야. 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정해지지 않은 애라고. 정해지지 않은 애를 정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란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그 0분의 0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도 사실은 어느 쪽이 누가 더 금방 작아지고 누가 더 조금씩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고? 식정리나 변형을 한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풀이법 하나 알려줘야겠지? 이거는요, 풀이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게 풀이법이에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2x제곱 플러스 1에 위에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있대요. 자, 지금 위에 거 위에 거대로 밑에 거 밑에 거대로 확인은 좀 합시다. 자, 2x제곱 플러스 1. 내가 뭐 해보라 그랬지? 대입해보라 그랬지. x제곱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뭐가 될까? 무한대 제곱되죠. 커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셔도 돼. 커진다는 얘기야. 그 분모는 무한대야. 자, 분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도 2차 함수야. 여기다가 무한대 집어넣었어?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것도 커지고 위에 것도 커진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어? 누가 더 커지냐잖아. 누가 더 커지냐. 맞죠? 누가 더 커지냐. 그러면 누가 더 커지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방법이 필요하다고. 방법이 뭐였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사실 큰 맥락은 비슷해. 식을 정리하거나 변형하는 거긴 한데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 자,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분모의 최고차가 어디야? x제곱이지. x제곱.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눈 거야. x제곱. x제곱으로 나누면 2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위에는 1 마이너스 x분의 2에 플러스 x제곱 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냥 분자 분모 나눈 거야. 별거 없어요. 됐어요? 나눠 놓고요. 얘를요. 하나하나 집어넣읍시다. 하나하나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첫 번째 고민 x제곱분의 1은 뭐야? x제곱분의 1. 분모가 x제곱이지. 거기다 무한대라고 적용을 시켜보면 무한대 점점점 커지죠. 근데 분자는 뭐니? 1이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볼게요. x가 분모가 점점 커진다. 분자는 1이야. 계속 1이야. 그럼 봐봐. 2분의 1일 때랑 3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5분의 1일 때 숫자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자, 숫자와 숫자의 비교를 해봅시다. 2라는 애 입장에서 1과 3이라는 애 입장에서 1과 4라는 애 입장에서 1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1이라는 숫자가 밑에 있는 어떤 애보다는 작아지고 있지.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밑에가 1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1조라는 분모에 대해서 분자는요. 티끌만큼 작은 숫자지. 뭐가 될까? 결국 그 값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0에 가까워진다고. 됐니? 그럼 거꾸로. 밑에는 1인데 위에가 무한대야. 아까랑 똑같은 거야. 밑에가 1인데 이거 무한대. 이거 사실 이거 그냥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위에가 점점 커지는 숫자야. 밑에 계속 1이야. 그럼 1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 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지지. 그래서 무한대인 거야. 이런 느낌을 잡으시라고. 자, 그러면 얘를 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는 거, 최고차로 나눈다는 거 그 밑에 있는 항들은 다 뭐가 되니? x를 밑으로 깔고 가게 되지, 분모로. 그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 무한대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0이 되잖아, 이게. 이해돼 지금? 요 부분이 0이 되잖아. 그래서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최고차로.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차수가 적은 애들은 다 x를 밑으로 깔고 갈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얘가 지금 요 상태에서 무한대처럼 보이는데 이 최고차, 이 x제곱, 만약에 최고차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면 x세제곱으로 나누겠지. 그럼 요 밑에 있는 항들은 어떻게 돼? 제곱항이 있으면 내림차순이니까 x항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최고차로 나눴어.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항은 뭐야? 분모에 x가 하나 살아있겠지. 상수는 뭐야? 분모에 x 제곱이 살아있겠지. 근데 x가 뭐였어? 무한대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5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애들이야.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분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 항들을 0을 만들 거라고. 없어진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게 요령이야. 실제로 나눠봤어. 나눴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나왔을 때 이게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다 뭐야? 사라진다고요. 답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됐네요? 자,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있고요. 위에가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대요. 자, 밑에 거 내가 뭐라 그랬어? 조사 먼저 하라 그랬어. 체크 먼저. 밑에 거에는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무한대야. 그죠? 밑에 거 무한대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빨리 1이니까. 무한대에서 1 빼면 뭐 의미가 있냐? 그냥 무한대지. 그죠? 오케이. 위에 것도 무한대 더하기 10이니까 뭐야? 무한대 이만큼 많은 대서양에다가 이만큼 많은 태평양을 더하면 그 부분은 감당이가 되냐? 그죠? 그러면 이런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밑에 것도 무한대고 위에 것도 무한대야. 뭐겠니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그럼 그 방식이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시라고. 그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세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분자 분모를. 그럼 여기 얼마나? 3 더하기 x분의 2 빼기 x 세제곱분의 1 위에는요 2 나누면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5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놓고 대입을 하는 거야, 각각도. 그럼 여기 뭐가 돼? 이거 0, 이거 0, 이거 0, 0, 0. 답 얼마? 0. 맞아요. 됐어? 원래는 하나가 더 있는데 졸리니까 하지 맙시다. 그 하나가 더라는 건 뭐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예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는 얘가 만약에 4제곱이라고 해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거니까 3제곱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근데 분자가 4제곱이래. 그럼 여기 x 살아있지. 하나 살잖아. 여기 4제곱인데 3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위에가 뭐 나왔어요? 무한대 나온다. 됐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원칙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요, 어떻게 답을 내냐면요, 이렇게 답을 내요.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차수가요, 분자가요, 분모보다 큰 경우와 분자랑요,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와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어떨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게 확인이 됐을 때 말이야.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요, 얘는 무조건 무한대예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잖아요. 이 경우 얘기하는 거거든. 이 경우 분자의 차수가 2차, 분모의 차수가 2차. 오케이? 그때는 잘 봐. 어떻게 했나 봐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에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잖아요. 얘는 무조건 0 나옵니다. 그래서 진솔이가 좋아할 거라고 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이게 원칙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보니 일련의 어떤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래. 정리를 해보니까 뭐야? 아, 차수를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로 바뀌더래.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실제로 이렇게 푼다고. 됐어? 사실은 어디서 이거 푸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2개 배웠어. 첫 번째 뭐야? 그냥 극한값 뭐 한다고? 세려 넣는다고. 이것도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용이 다 있는데 그냥 집어 넣은 거랑 같은 값이 나오더라고.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아, 개수분의 개수, 차수를 비교해서 개수분의 개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풀이법이 존재를 하는데 내용은 담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만 좀 잠깐. 이런 거 있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나왔다 하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ax 제곱분의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분모가 a가 미지수야. 근데 이 값이 4가 나온대요. 그럼 뭘 할 것 같니? 계수 비교한다. 왜? 차수가 제곱 똑같지? 그럼 뭐 한다고? 이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그 전에 뭐 하라? 그 전에 사실은 뭐 해야 돼? 체크해야지. 뭘? 분모 무한대네. 분자 무한대네. 그럼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계수 비교할 거라고. 차수를 봤더니 이 제곱 차수가 똑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다? 결국에는 계수분의 계수로 풀 거다. 계수를 보니까 a분의 3이더래. 근데 그 값이 얼마? 4 나와야 되는데 a 값은 얼마예요? 라고 쓸 거야? 4분의 3이에요 라고 쓸 거라고. 그냥 됐어? 됐죠? 오케이. 자, 하나 더. 이제 그래서 아까 풀답안 2번 풉시다. 풀답안 2번. 풀답안 2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에 1 플러스 4x 제곱이라는 어떤 이런 녀석이 있고 위에가 2 마이너스 3x라는 이런 1차 함수가 1차 다항식이 존재를 하더래. 그럼 원래 같으면 뭘 해야 된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 그랬죠? 자, 이거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것도 한 번만 해보자. 왜 한 번만 하냐면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한 번 해야 되는 이유는 루트 안에 대한 처리는 니네들이 잘 못해.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그럼 얘는 뭘로 나누겠니? 위아래를 뭘로 나누게? 이거부터 질문. 위아래 뭘로 나눌래? 뭐로 나누라 생각?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 그랬지? 분모의 최고차가 얼마야? 분모의 최고차 얼마야? 자, 표정이 싹 굳어있으니까 지금 내가 답은 제곱이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 새끼 분명히 좀 탐정하고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답은 제대로 못하겠고, 그죠? 근데 앞만 봐도 제곱이고, 그지? 1차잖아 1차. 왜 1차야? 지수에서 했잖아 우리. 루트잖아. 이거 몇 차야? 2분의 1차잖아 2분의 1차인데 제곱이잖아. 몇 차겠어? 1차라고 1차. 2차처럼 보이지만 2차가 아니라고 1차라고. 그러면 위아래를 나눈다며. 우리가 이 풀이법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며. 이래서 니네 이거 서술형 나오면 틀린다고. 서술형에 저렇게 쓸래? 개수분의 개수요 이렇게 쓸래? 아니라고. 서술형은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데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인지도 모른다고 니들. 뭘로 나눈다고? x로 나눈다고요. 오케이? 그럼 잘 봐. x로 나눈다. x로 나누면 x분의 루트의 1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가. 그럼 얘를 요렇게 하면서 여기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돼? 됐어? 그러니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의 x 제곱분의 1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쪽이 여기다가 x로 나눌 거니까 x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니? 됐죠? 그래 놓고 뭐 한다고? 무한대라고. 여기 무한대면 이거 어떻게 돼? 사라지지? 0이죠 0? 여기 무한대니까 이거 0이지? 답은 얼마겠어? 루트 4분의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우리 진솔이 여태까지 한 내용 다 쌩까고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 뭐가 궁금하기 시작해? 아 선생님 아까 개수분의 개수를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자, 딱 찔렀어. 그지? 이제 궁금해져. 이거 기억해라. 진솔아 또 물어보면 기억할 거야. 그치? 아니 쟤네 학교가 좀 독특하거든. 심화반이. 온갖 잡스러운 스킬을 다 가르쳐주거든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를 들어갖고는 오는데 들어갖고 와갖고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해서 질문하기 전에 미리 막는 방어 치는 거야. 다 알려줘 버리고 너 알려줬자 이러려고. 그래서 잠깐만 얘를 그랬어. 개수분의 개수래며. 잘 봐. 해석만 잘하면 이거 이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체크하라 그래서 체크. 여기서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무한대지? 확인되지? 루트를 씌워서도 무한대잖아. 가던 건 절반으로 쪼갰을 뿐이야. 그지? 1, 4, 9, 16 가던 걸 그냥 1, 2, 3, 4로 쪼갠 것 뿐이라고. 가기는 간다고. 무한대로. 그죠? 이게 무한대. 이게 뭐야? 이게 무한대. 근데 특이하게 약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무한대야. 오케이? 이건 나중에 요거에 대한 얘기 나중에 추가로 합시다. 어쨌든 무한대는 무한대야. 그죠? 그럼 꼴은 무한대면 무한대 꼴. 그지? 커지는 애들끼리의 비교. 부정형. 누가 더 빨리 커지냐의 문제. 됐지?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하라고 그랬어. 아니, 차수 비교해서 개수분의 개수하라고 그랬어. 그럼 차수가 먼저 같은지 확인해야 되지. 분자는 얼마? 1차요. 됐죠? 아까 얘기 잠깐 했어. 이거 몇 차라고? 2분의 1차. 요거 몇 차라고? 2차. 두 개 곱한 거니까 몇 차야? 1차요. 오케이? 요게 1차라고. 요거 합쳐서 1차라고. 1차. 됐죠? 그럼 분모도 1차요. 분자도 1차야. 개수분의 개수하면 돼. 자, 요 개수분의 개수할 때 잘 봐. 요 1차의 개수가 4지. 4가 루트를 달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루트 4라고 쓸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분자는요. 얘 앞에 요거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답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두 개 배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요. 자, 요거까지 하면 아마 미정계수 결정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도 되는 거고 오늘은 자 그거까지 설명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 부정형이 3개 있다 그래서 방금 3개 부정형이 3개 크게는 물론 뭐 만들자 그러면 부정형 뭐 많지 뭐 근데 뭐 이렇게 부정형 대표적인 교과서에 등장하는 구분해 놓은 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생각해봐. 또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또 있을까? 방금전처럼 위에가 더 빨리 커지는지 밑에가 더 빨리 커지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이런 대답이 나올 만한 게 또 뭐 있을까? 뭐 있을까? 뺄 때요. 무한대를 뺄 때요. 왜 그럴까? 왜 무한대를 뺄 때 문제가 생길까? 자, 물을 계속 집어넣는 호수가 있고요. 물을 계속 빼는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저기 태평양에다가 물을 계속 집어넣는 호수를 집어넣고요. 물을 계속 빼는 호수를 집어넣는다고 해봐. 그러면 한쪽에서는 집어넣고 한쪽에서 빼겠지. 그러면 그 태평양 물은 줄어들까 늘어날까? 이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태평양으로 비유한 이유는 수조라고 하면 어느 순간 비어버리잖아. 너무 물이 작으니까 한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큰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 한쪽에다가 물이 들어가는 호수를 집어넣고 한쪽에다가 물이 빠지는 호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 계속 집어넣고 한쪽에서 계속 뺄 거 아니야. 맞지? 맞니? 근데 빼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언젠간 없어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앞에 무한대보다 뒤에 무한대가 더 크면 언젠가는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집어넣는 물의 양이 빠지는 물의 양보다 더 커. 그러면 태평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물이 있는 그 바다여도 늘어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앞에 무한대가 뒤에 무한대보다 크다면 양수가 나올 거라고. 근데 만약에 빼는 거랑 저기 뭐야 넣는 거랑 똑같으면 안 변하겠지. 0이라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진행 속도가 같다면 0이 나올 때도 있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식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하나의 식인데 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형. 그럼 부정형도 뭘까? 풀이 방법이 존재를 하겠죠. 부정형은요 생긴 모양 딱 보면 부정형은 되게 쉬워. 부정형은 어떻게 생겼다 봐봐. 부정형은요 13-2번처럼 생겼어. 13-2번 13-2번 거의 대부분이 13-2번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야 이게 13-2번 그냥 루트로 들어가 있지. 뭐 한다는 얘기니까 유리와 다 있다고 생겨서 다 이렇게. 자 어떻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우선 확인하라 그래서 체크. 앞에 덩어리 체크. x제곱 플러스 4x에 루트 씌워져 있어. 반으로 쪼개기는 하겠으나 무한대 늘어나고 있는 거니 계속 늘어날 겁니다. 맞아? 됐죠? 이렇게 됩니다. 뒤에 거 뒤에 거 빼기 x 자리에 무한대? 그럼 뭐야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상황? 부정형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 유리화. 왜? 아까 그랬잖아. 분자에 있는 것도 분모로 유리화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x분의 그죠? 앞에 거 제곱 얼마? x제곱 플러스 4x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해놓고 볼까? 정리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여기가 조금 잘 생각해야 돼. x제곱 플러스 4x예요. 플러스 x분의 위에가 뭐만 남냐면 x 4x만 남거든. 이것도 문제야. 잘 봐. 여기다 무한대 다시 집어넣어봐. 무한대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형이라면서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부정형. 겁나 많은 태평양에다가 겁나 많은 대세양 집어넣으면 얘는 감당이 되니? 얘는 그냥 무한대야. 그래서 밑에 분모는 무한대예요. 자 분자요 4x 얘도 무한대예요. 그죠? 맞아.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네? 뭐야 이거 부정형을 풀었더니 부정형이 또 나왔어? 뭘 해야 돼? 이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 배웠잖아요. 뭐라고? 차수 비교해갖고 개수분의 개수하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비교해가지고 개수 갖다 쓰라 그랬으니까 차수가 이거 몇 차라 그랬다고 아까? 1차 이것도 따져야 돼. 이거 몇 차야? 1차 둘 다 1차니까 뭐야? 최고차가 1차 2개네. 더해야 된다. 더해야 돼. 위에 분자의 차수 1차.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래매. 잘 봐. 나 어떻게 읽어내나? 여기 1차에 개수 1이야. 1인데 루트 씌워져 있어. 지금 얘 루트 씌워져 있다고. 루트 씌워져 있어. 더하기. 뒤에 거 루트 없어. 그냥 1. 위에는 4. 답이 얼마라고? 2요. 이해되시냐? 됐어? 됐니? 이게 나중에 가면 뭐 그냥 이제 막 어느 정도 막 시간 흐르고 막 여기저기서 막뭐 2학번 저학번에서 애들 배워갖고 와갖고 야야야 내가 저기 개식이 한번 보여줄게 정말 로피탈 쓰고 막 이거 미분한다고. 근데 이거 미분도 안 돼. 왜? 루트 미분은 미적분에서 배우거든요. 또 막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로피탈을 쓰지 않아요. 0분의 0꼴만 써요. 왜냐하면 크나큰 오류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 오류에 대한 얘기를 대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로피탈이 위험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의점은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x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입견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 학습이라는 게 한번 되면 굉장히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생기는 단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무한대로 갈 때 뭐 이거 부정형이네 이거 무조건 유리화해야지 이거든. 시험 때 이것도 유리화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유리화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 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건 부정형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냥 무한대야 얘는. 오케이?
빼기가 아니고 한개 더하기잖아. 그죠?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값 달려 나오는 경우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있거든? 그럼 얘가 부정형으로 바뀌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디테일이 시너지나 이런 유형서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기본 개념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해. 13-1번 있지? 그거 체크해놔. 중요 체크는 아니고 그냥 체크만 좀 해놓으세요. 체크만. 그걸 왜 체크를 해놓냐 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 3x제곱 마이너스 x를요 실제로 체크해서 집어넣어봐. 거기다 뭐 나오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지? 내 거야? 핸드폰? 아니지? 자, 실제 집어넣어보면 뭐 나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와? 방금 전에 했던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죠? 그죠? 근데 얘는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x라고 생겼어요. 아까 얘는요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유리화하면 됐거든. 별 고민 안 했거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유독 이런 거 손대는 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 유독. 이런 경우에 풀이법은요. 아까 이거 노란색 써줬던 거 있지? 원칙으로 따라가는 거야. 원칙으로. 원칙은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식변형을 하라 그랬잖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식의 정리나 변형은 뭐냐면 최고차로 묶는 거야. 최고차로 나눴잖아. 나누는 거나 묶는 거나 마찬가지. 최고차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x 제곱으로 묶으면요. 3-x분의 1로 바뀌어요. 왜 x 제곱 최고차에 대한 정리를 할까? 원리가 똑같아. 뭐냐면 x분의 1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분모에 x가 존재하는 상황이 오면 뭐가 되니다? 0으로 바뀌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자 그럼 봐봐라. 얘 없어지죠. 그러면 얘만 정리하면 되지. 왜 우린 곱으로 된 건 다 리미트 씌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3이니까 그냥 상수잖아. 근데 얘는 x제곱이지. x제곱에다 무한대 씌우면 어떻게 돼? 무한대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똑같이 얘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답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무한대야. 여기 다 그냥 무한대야.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지요? 아까 떠들다 보니까 이 책이 안 나와서 그냥 지나간 게 하나 있네. 에이씨, 설명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요. 14번은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실제 풀어보고 나서 갖고 와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고 시너지 시작을 할 거야. 다음 수요일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다 풀어갖고 오고. 알겠죠? 미정기수는 안 해도 돼. 뭐 배웠다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재미삼아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 안 한 거 하나만 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아까 이야기 안 한 거 하나만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방금 전에 우리 한 거의 대로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1에 x n으로 할까? n. 이런 건 어떻게 할래?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니? 그건 아니야.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아. 그지? 커지거나 작아지는데요? 언제? 1일 때 마이너스 3, 1일 때 마이너스 3, 그지? 물론 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다만은 그냥 그 진동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에 대한 뜻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 미적분하고 오히려 더 연관이 더 깊은 건데.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의 느낌을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해서 참고 삼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발산은 계속 커지거나 작아져,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로 커지거나 작아져. 방향성의 이야기긴 하지만 커지거나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는, 그지? 수렴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값에 그냥 모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근데 얘는 모이니 안 모이니 우선 첫 번째 모여 안 모여? 안 모여. 그 다음에 어디로 계속 커지냐 작아지냐? 그것도 아니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값이 일정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진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동.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에요. 혹시라도 발산하고 수렴을 조사해라 또는 뭐 다음 중 수렴하는 함수를 찾아라 이런 데 나올까봐. 근데 또 신기하게 이렇게 생긴 건 어떠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그래프에다가 살짝 점을 좀 찍어보면 이렇게 되거든? 뭐하고 있니? 0에 가까워지고 있지. 진동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진동폭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희한하게 얘는 또 수렴이에요. 요거에 대한 개념의 구분을 하는 게 미적분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내가 아까 그랬잖아. 다음 주 수렴하는 뭐 함수를 찾아라, 뭐 발산하는 걸 찾아라 할 때 혹시라도 예시로 등장을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동 발산, 밑에 거는 수렴, 이렇게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게 좀 특이한 녀석,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이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 전까지만 우선 설명을 좀 했어요. 겁나 떠들었네 오늘. 자, 집에 가가지고 거기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뒤쪽에도 문제가 좀 있죠. 뒤쪽에 문제 몇 번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디냐면 굳이 찾자면 18번 정도까지거든. 꽤나 많이 했어. 적게 하진 않았어. 18번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해갖고 와 봅시다.